안녕하십니까.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그중에 아버지의 그 대사가 아주 명대사였는데 이렇게 침묵을 지키다가 한마디 하죠. 밥 먹자. 이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그린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그냥 개그가 아니라 실제 우리 가족들의 모습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정말 단답형으로만 말하는 사춘기 자녀. 또 더는 막 문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자녀도 있고요. 네. 또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서 안타까운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진짜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은 가족 간 소통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데요. 온 가족이 학교를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다녀온 특별한 사연이 있는 두 분입니다. 가정과 교육 세움터의 박임순, 옥봉수 집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대로 네. 가족과 함께 세계 여행, 세계 일주를 그것도 제가 알기로 545일? 네, 맞습니다.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 궁금합니다. 예. 네, 그래 가족들 간에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사춘기 자녀를 저희들이 3명을 키우면서 네. 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런 고백 가운데서 자녀를 키웠는데 네. 자녀는 정말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통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언제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세계 저희들이 네, 여행. 2008년에 갔다 와서 네. 2010년에 돌아왔습니다. 와. 네, 1년 반을 다녔죠.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강의를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예.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아 이게 꼭 이렇게 여러 가지로 넓게 생각할 수 있구나 막 이러면서 저도 정말 그 아이들과 가족과의 그 세계 여행을 꿈꿔본 꿈만 꾸고 가지 못해서 안타까웠는데요. 예. 떠나시기 전까지 그 불통 가족 간의 불통으로 엄청 힘든 일이 있고 떠나셨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오죽했으면 네. 다 버리고 여행을 갔을까요? 그러게요. 저희 두 사람은 교사였고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저희 두 사람이 믿음의 1대였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2대, 3대에 대한 소망이 컸어요. 같이 기도도 하고 저희 두 사람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게 너무 감격스럽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정말 믿음 안에서 키우리라고 했는데 아이들 어릴 때. 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니까 성적이 나오니까 제가 뒤집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정말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성적만을 강요하는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보다 부부 관계가 가장 먼저 깨졌습니다. 자녀 교육관으로. 네. 그러다 보니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아이들은 부모 눈치만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집이 화숙집처럼 변하는 그런 아픔이 좀 있었죠. 네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저희 부부도 보면 자녀 양육 그 관점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엄마는 요즘 말로 하면 불안한 거죠. 그다음에 그쵸. 아빠는 무관심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그렇게 불통의 시간을 한 4년 정도 이제 보내고 나다 보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네, 네. 성적만 강요하는 그런 가운데서 부부간의 의견을 나누면서 그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기도를 작정 새벽기도 100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 부분이죠. 네. 네, 그런 과정 가운데서 100일째 되는 이제 그런 기점에 우리 부부의 이제 마음이 이제 좀 이제 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다 그만두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일 되었을 때에 두 사람이 정말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이냐,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같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하는 가운데서 뭐 좋은 직장 혹은 유산 혹은 좋은 대학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 품에 있었을 때에 행복하게 즐겁게 지냈던 그런 경험을 물려주는 것이 어떻겠냐.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소통을 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도 아이들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0일 됐을 때 부부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0일 작정을 다시 또 들어가면서 그러면 언제 우리가 무슨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여행을 가는 것이 좋겠다. 네. 그래서 300일 되었을 때는 그럼 학교를 그만두고 아이들과 세계 여행을 가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명예퇴직 서류를 넣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22년 근무를 했는데 그게 바로 명퇴 인원에 등재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바로 이제 명예퇴직이 결정돼 버린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계 여행을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엄마 아빠가 너희들 사랑으로 잘 키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엄마 아빠가 잘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정말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말 소통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또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같이 세계 여행을 가자.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아빠, 엄마 너무 좋습니다. 야,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 명의 청소년이가 동시에 싫습니다. 지금도 부모가 있는 게 힘든데 학교 그만두고 친구 떠나고 컴퓨터 게임 떠나고 24시간 부모가 붙어 있는다고요? 그거는 지옥입니다.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득을 하셨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다렸죠,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전에는 아이들을 만날 때 부모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공부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미 저희들은 퇴직 서류를 냈고 아이들도 더 이상 공부로 해서 가정이 깨진 상황이니까 일절 잔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진짜 조금씩 변하셨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무슨 세계 여행을 가 꽁치지 마 아이들 말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6개월 정도를 기다려주니까 아이들이 심각하게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다 학교 그만두고 네, 아이들도 네. 그만두고 네, 6개월 네. 동안 네. 네네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네네. 네. 근데 아까 그 세계 여행 떠나기 전에 이제 기도를 준비하셨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이 계속 제일 크게 자리했을까요? 저희들이 새벽기도 갔을 때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강해를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던 홈리와 비나하스의 네, 모습. 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요엘과 아비야.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요나단. 이거 보면서 자녀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그 부모 밑에 자녀가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또 사울 밑에 또 요나단 같은 정말로 믿음의 신실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부모 잘못이 아니구나. 자녀 잘못도 아니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의 관계 소통만 되면은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또 신앙을 잘 만들어 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이제 많이 받게 되고 저희들이 이제 500일 이제 새벽기도 되었을 때에 자녀들하고 같이 세계 여행을 이제 준비하게 된 부분이죠. 네네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시고 지금같이 그런 많은 묵상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이들은 또 부모의 말을 잘 이제 따라오지 않는 그런 이제 이 세상에서 같이 공존하게 되는데 결단을 내리셨단 말이죠. 야, 이거 아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이 돌파구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함께 여행 가는데 아이들은 이제 선뜻 출발을 안 하게 되는 또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느 날 공항에는 같이 딱 있게 된 거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딱 뛰어넘게 됐는지. 예. 처음 출발할 때에 네. 이제 대한민국의 부모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특히 아버지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외쳤습니다. Follow me, my children. I am captain. Okay, let's go. 이렇게 하고 등에는 20kg의 배낭을 메고 이제 저희들 배낭여행으로 갔으니까 출발을 했습니다. 첫 여행지가 인도가 네팔이었거든요. 네. 10일 만에
부모 대장 계급장을 떼가지고 아이들한테 반납했습니다. 왜요? 첫 번째 체력이 안 되잖아요. 오. 인도 커리 한번 일주일 먹어보십시오. 무슨 음식이 생각납니까? 김치찌개나 라면 이런 게 생각나죠. 아이들은 세 개 갖고 가더라도 베리 딜리셔스 너무나 잘 먹는 거예요. 그다음 외국인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40대 중반에 한국 아저씨 아줌마가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버버버거리는데 아이들은 바디랭귀지하고 다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픈된 글로벌 세상에서는 네. 부모보다도 10대 아이들이 너무나 잘한다는 것을 알고 그때서부터 아이들 뒤만 쫄쫄쫄 따라가게 되고 아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세상에. 여행을 시작하면서 소통의 첫 번째 이제 길이 이제 열리기 시작인 거죠. 부모가 따라와 이렇게 저거 해 헬리콥터 마음이 돼가지고 부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려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우리 앞서서 가고 우리는 한 발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면서부터 아이들을 관찰하고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소통의 이제 관계가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된 부분이죠. 네. 그 상담을 하면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우세요. 나는 제일 좋은 걸로 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왜 상처라고 하느냐.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딱 한 가지거든요. 양육의 기준은 부모가 필요해 보이는 거, 부모가 좋을 것 같은 게 아니고 아이가 뭘 필요로 하고 아이가 뭘 좋아하고 아이가 기준이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저희도 이제 저희는 여행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게 깨어진 거죠. 네, 예. 네, 네, 네. 그 뭐 너무 많은 에피소드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기억 한 가지만 좀 나눠주세요. 네. 저희들이 1년 정도 여행을 했을 때 이제 터키 이스탄불을 가게 됐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배낭을 메고 또 다시 배낭 여행자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항상 여행할 때는 짐 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별건 아닌데 네. 자기 짐이 있고 공동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공동짐을 누가 들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은 묘책을 내 가지고 이 삼남매가 가위바위보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부모의 노파심이 이제 발동이 되고 너는 이거 들고 너는 이거 들고 너는 이거 들어 하는 순간 아이 3명이 막 다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1년 동안 같이 여행을 했는데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아직도 이렇게 소통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끼리도 서로 못하겠다 하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다툼이 이제 큰 다툼이 돼가지고 그 이스탄불 그 페리 부두가에서 배낭짐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도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한 30분 동안 티격태격 하다가 도저히 결말이 안 나가지고 제가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1년 동안 5명의 가족이 여행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 소통이라는 문제가 잘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화가 이제 부쳐 올라가지고 네. 지갑을 열어가지고 여권 다 주고 그다음 그리스에서 또 가는 비행기 티켓 거는 거 다 주고 네. 그다음에 카드 하나 주고 네. 너희들 이렇게 여행하고 엄마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여행 못하겠다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정말 위기 일반의 순간이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딸이 이제 중재자로 나서가지고 저희들의 마음을 안치고 저 카페 가서 조금 기다려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 하는 2시간 동안의 과정 통해 가지고 네. 저희들이 나머지 6개월을 여행을 하면서 소통의 끈을 더 이어갔던 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면서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또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여행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진행하게 하셨던 그런 부분들. 아니 1년 동안만 싸운 게 아니고요. 예. 여행 중에 가장 많이 한 게 뭐냐고 하면은 물으시면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서로 다 우리가 다르니까. 가족 간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의견이 다른 걸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다툼이 있더라도 내일 학교 가야 되고 직장 가니까 해결이 안 돼도 그냥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맞아요. 근데 저희들은 내일이면 배낭 메고 또 가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앉아봐라 서로 얘기하고 그런 과정들에서 가장 많이 한 게 싸움이지만 그 싸움을 통해서 각자가 다르다는 걸 인지하게 됐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가족이 서로에 대한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서로가 아니까
이제 아빠가 어떤 표정이 안 좋으면 저희 막내가 그러세요. 아빠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데 망설이시는 거죠.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이 실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함께 끝까지 부딪혀서 싸우는 게 푸는, 나쁜 게 아니고 싸우는 거는 서로 뭐가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니까 맞아. 담대하게 그 기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가족 간의 여행, 뭐 저도 가족하고 여행을 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오랜 시간 오랜 시간을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과 보내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중심에 두고 하는 여행은 해보질 못했거든요. 휴가만 뭐 한두 번 가봤죠.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행을 통해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발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지 좀 듣고 싶어요, 진짜. 여행 떠나기 전에도 많이 다투고 싸웠지만 그때는 이제 부모와 자녀가 주도권이 있어서 부모가 이렇게 이끌고 갔다면은 여행을 하면서 동등한 동반자가 되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동반자가 되더라도 그 이제 권위라든지 힘이 부모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말을 잘 안 듣고 이제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자녀와의 이제 소통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이나 기질이 서로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도 부모 나름대로 만드셨고 그다음에 자녀 한 명 한 명도 그 아이의 기질과 특성과 성향에 맞게 하나님의 성품을 다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자라왔던 성장했던 45년 동안의 관점으로 똑같이 예의 범절 바르게 공부 열심히 잘해야 돼 이 부분으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행하면서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기질과 재능과 적성과 능력과 관점들이 또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양하게 다르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순간이 관계 소통에서 실마리가 풀리게 되고 여행 갔다 와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실타래를 이제 지금 풀고 있는 거죠. 서로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맞아요. 다를 뿐이고 다르다는 것은 스페셜하고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게 이제 자녀와의 소통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자녀들을 인서울을 시켜야 되는 스카이를 보내야 되는데 미쳤던 엄마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내려놓게 된 이유가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의 기질과 성향이 잘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걸 저는 엄마라서 제 아이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진학 상담 선생님이셨다면서요? 예, 제가 학교에서는 진학 상담을 하는 교사였는데 정작 제 아이들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 기준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걸 아이들한테 집어넣는 게 안다는 거였어요. 그런 착각을 했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가 좋고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고 저희 첫째도 그렇고요. 저희 둘째 같은 거는 꼼꼼하고 본관 지각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니까 아 하나님이 만드신 너희 색깔이 이렇게 다 다르구나. 그래서 저희들은 공부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각자 내 자녀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가만 부모가 관찰할 수 있어도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여러 가지로 부딪히면서 신앙 본인 엄마 아빠의 신앙도 좀 바뀌었을 것 같고 아이들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들 우리 세계 여행하기 전에는 주일날 예배를 늦으면 안 되는 저는 딱 정확하게 딱 틀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늦게 되면 제가 혼내고 교회당 가는 차 안이 정말로 냉랭하죠. 냉랭하고 차갑고 아이들은 눈치 보고 뭔지 알아. 그런 분위기를 여행 떠나기 전에는 제가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행 가다 보니까 저희들 처음에는 한인교회를 찾아가고 그다음에 외국 교회도 찾아가고 선교사님 있는 데도 찾아다니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남미나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못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고, 그다음에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저희 마음도 열리고 아이들의 마음이 열린 거죠. 예,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뭐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예배 드릴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트레킹을 갖다가 하다가 저희들이 거기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부분이 이전에 틀에 딱 갇혀 있는 데서 열려가지고 다양하게 예배 드리는 부분. 지금 언택트 시대에 예배 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1년 반 동안 미리. 교육을 가기도 하고, 네. 그다음 자연과 함께 하기도 하고, 게스트하우스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부드러워진 거죠. 아, 네. 이제는 아빠가 틀에 갇혀가지고 예배 시간 늦으면 혼내고 야단치던 부모님이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말씀 읽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 또 자기들이 믿으려고 하고 또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아버지의 성품과 성향을 갖다가 이제 부모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보게 되면서부터 네. 저희들의 관점도 바뀌게 되고 아이들의 관점도 바뀌게 된 부분이죠. 네. 그렇게 다녀오신 지가 이제 횟수로 12년, 13년? 12년 그 정도 됐죠? 네.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아이들 나이는 중고등학생. 네. 예. 이제는 이제 아이들이 컸겠죠? 네. 그럼 이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컸을까? 예. 얘기해 주세요. 예, 여행을 떠날 때는 네.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런 나이였죠. 네. 근데 이제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1년 반을 했으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 이제 대학 정도 갈 나이가 됐었는데 네. 저희들이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아이들이 여행을 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기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싫다는 거예요. 학교 이제 네. 돌아. 왜 이러니까 벌써 2년 반이 지나가 버리니까 자기 친구들 다 벌써 졸업하고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아빠 검정고시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더라도 저희들이 만약 관점이 안 바뀌었으면은 계속 학교에 넣어서 공부를 시켰을 텐데 저희들의 네. 관점도 바뀌고 아이들의 관점도 바뀌고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보고 필요하면 대학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6개월 만에 3명이 다 대입 검정고시를 다 통과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3명이 동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네. 아이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고용노동부에 가면은 이제 청년 취업 프로젝트라고 네. 거기서 200만 원씩 그 지원해주는 제도가 지금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같이 가서 아이들이 직업 상담사와 상담받고 기술을 6개월 동안에 배우는데 200만 원을 지원해 준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자격증을 따고 취업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첫 직장에 이제 취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부분이죠. 그래서 대학 첫째 안 같은 경우에는 네.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뷰티 샵에 피부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 비만 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했고 네. 둘째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폴리텍 대학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폴리텍 대학의 1년 과정에 가서 이제 기계 컴퓨터 설계학과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격증을 3개를 따고 그다음 인바디라는 의료기기 회사에 이제 병력 특례 업체가 돼가지고 거기서 3년 근무하면은 군 문제까지 해결해주고 경력을 치주고 급여도 주는 네. 한 번에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되고 막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회계 사무소 돈에 관심이 많거든요. 사업하고 싶어가지고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한 3년 정도 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의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자녀 독립 프로젝트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그렇게 이제 진행하게 된 거죠. 1단계는 네.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시기를 부모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정하게 하는 거예요. 네. 중학교 마치고 나 하고 싶습니다. 기술배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마치고 해도 괜찮고 나는 대학 가서 이런 부분 더 공부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이제 학년기를 정하는 거죠. 네. 학년기가 끝이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자 하고 싶은 일에 기술 자격증을 따는 거고 세 번째는 자격증으로 취업하는 그 단계가 한 여행 갔다 오고 나서 한 3, 4년 동안에 이제 그렇게 한 아이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생긴 부분이죠. 그럼 지금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 아이가 31살, 30살, 28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희
큰아이나 작은아이나 3명 다 각자 자기 사업을 합니다. 아, 예. 그때 시작했던 일은 아니고요. 네네, 조금씩 변화되면서 좀 더 이렇게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막내가 처음에 직장을 가질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취업 상담을 해주는 분도 너 이게 할 게 아니고 학교로 가야 될 것 같아 할 정도로 이제 한국에서 저희 아이들이 진로를 열어갔을 때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다음에 원망 들을 거다 그러면 부모로서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1년 반 동안 한국을 떠나보니까 한국이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미래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고 아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다가올 건가를 저희는 조금이라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지원해 주니까 물론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에 아이들이 직장을 했을 때는 가장 밑바닥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자녀 독립 프로젝트라는 게 자녀 힘으로 스스로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해나가는 건데 그 부분이 마음이 힘들었지만 참 제가 많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대신 해주면 아이들의 자생력은 없어진다는 거죠. 아이들이 100번 실수하면 100번에 안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훈련받은 게 결국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힘들다고 집에 오면은 무조건 그 아이 편이 돼주는 거죠. 네. 그 부분으로 10년 정도 이제 지내왔는데 지금은 이제 3명이 경제적으로 다 독립이 되고 자기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막내가 28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우와. 믿음 안에서. 아유,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청년들이 28 나이면 아직은 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결혼에 그 신실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 출발은 힘들었지만 본인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자신의 하는 일이 정해져 있고 하니까 그런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각자 자기 달란트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 사실 저희 아이들이 뭐 경험이 없이 이거 해보고 싶다 하는 거를 다 그냥 그 실패를 다 경험하게 하기엔 좀 시간이 정말 너무 많이 걸릴까 봐 걱정을 하는 건데 세상을 다 경험하고 왔으니까 아이들이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종식되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여행을 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제일 주의해야 될까요? 그 여행하고 물건을 사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네. 그 물건을 사는 행복은 잠시 있지만 경험을 하는 행복은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고 아이들의 정서에 재산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세계 여행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경험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마트를 가더라도 손잡고 가면서 나눌 수 있고 1박 2일을 가더라도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많이 나누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 저녁에 뭐 개구리 소리를 들으러 잠시 나가는 것만 해도 저는 세계여행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부분을 세계여행을 하느냐, 한 달 여행을 하느냐, 유럽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정서적인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경험이 쌓여서 그 아이들 감정에 우리 부모와 나는 참 좋은 감정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시켰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어머니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머니가 원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이제는 안 가겠습니다. 대학을 가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 부모님들 많이 힘들어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교육을 하면서 관계를 깨어버리면 20대, 30대가 되었을 때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교육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세계 여행을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팁들이 있지만 한 두 가지만 뭐 말씀드리면 세계든 국내든 예, 여행을 예, 세계든 하세요. 국내든 네. 예, 그첫 번째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면은 여행 코스를 네가 한번 찾아봐. 중학생 정도 되면은 어느 여행 경비 중에서 어느 일정한 비용을 갖다 맡기면서 너가 차표를 한번 끊어봐. 예,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등에 나이에 맞게 등에 배낭을 지워주는 순간 아이는 주도적이 되고
자발성이 되는데 부모가 찜다운 다 챙겨주는 순간에 아이는 수동적이 되는 그러네요. 부분을 저희들도 네, 이제 많이 네. 느꼈거든요. 특히 이제 세계 여행을 만약에 이제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스마트폰을 갖다 주시긴 주시되 그것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주는 거죠. 너가 가서 이번에는 이런 무슨 나라를 가는데 어디를 보고 어디를 갈 건데 너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볼 건지 주제를 정해라. 한두 가지 정도. 나는 건축이라든지 차라든지 안 그러면 패션이라든지 다른 건물이라든지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가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원하는 거기에 대해서 주제. 만장이나 2만 정도의 사진을 찍어. 그거는 이제 가기 전부터 이제 그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마다 중학생 정도 이상 정도 되면은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씩 지어주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고, 조금 더 중학생 정도 되면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세계여행 갈 때에 자기가 한 10%나 20% 정도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여행 가기 주로 보면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전에 이제 그 계획을 할 때에 우리가 세계여행을 이제 유럽 여행을 갈 건데 이제 여행 경비를 계산하면 한 이 정도 1,000만 원 정도 들어. 그럼 너가 한 100만 원 정도 돼. 100만 원 어떻게 냅니까? 하는데 거기는 명절이 2번 있죠. 자기 생일 있죠. 그다음에 집안일을 시작하는 거죠. 집안일을 갖다가 현관에 신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간단한 집안일을 하면서 1,000원, 2,000원 그거는 그 통장에다 모아가지고 네. 자기가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에 딱 비용을 내는 순간에 아이는 자지 않거든요. 내가 어떻게 친구하고 생일 파티 해야 되는 걸 내가 안 하고 왔는데 명절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 받았던 30만 원, 뭐 20만 원이 들어갔는데 네. 내가 어떻게 잠을 자. 그때부터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이가 이제 다니는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에 팁을 드리는데 한번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사실 부모 마음을 자녀들이 사실은 잘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우리가 바랄 수는 없고 그런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오늘 드려보면 뭔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누가 얘기해 주실래요? 엄마의 입장에서 네. 사랑은 무조건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뭔가를 하다 보면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그 미흡한 걸 엄마가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잔소리하고 싶은 걸 참아내면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힘들어서 자기의 생을 달리하려고까지 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상담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얘가 좋은 대학을 못 가더라도 얘가 살아남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까지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예. 아이들이 힘들지 않고 너희들은 공부밖에 할 게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부모 못지않게 그 아이들은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10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10년을 살아보니까 느낌이 어때? 하니까 세상에요.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24시간을 내 아이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일을 당하고 사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엄마는 무조건 아이 편이 되어주라. 이유 따지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탁에서 절대 잔소리를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밥을 먹는다는 거는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라는 정서의 밥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밥이라도 먹고 힘을 차려 보려고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 순간밖에 없으니까 막 꼬치꼬치 물어보고 따지는데 아이들이 그때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엄마하고 같이 하기가 싫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머니들은 오셔서 애가 말을 해야 뭐를 알지요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요즘 아이들 어떤 때는 삼각김밥 먹고 학원 가기 바쁘거든요. 그쵸.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은 그냥 밥이 아니고 엄마의 정서의 밥이에요. 그리고 그 따뜻한 밥과 따뜻한 말.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카톡을 할 때 저희 아이들에게 막 하트를 10개 막 이렇게 날려요. 그러면 그 부분을 아이들은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엄마 친구가 옆에서 카톡을 보더니 너희 엄마는 엄마인데 이런 걸 보내? 엄마인데. 엄마. 그런데 엄마한테 하트를 이제 보내. 그 부분 혹시
이게 너한테는 부담스럽니 하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 때 제가 이 미션을 줄 때가 있거든요. 엄마하고 자녀들한테. 그러면 애들은 답을 안 해요. 엄마가 아무리 해도. 왜? 지금까지 엄마하고 다르니까. 근데 그 아이가 와서 느낌이 어땠니 하면 어우, 너무 이상해요. 선생님이 시켰죠. 이렇게 해요. 네, 네. 그런데 기분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 안 해도 알 거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응애했을 때, 몸 건강했을 때 감사한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표현을 자주 해주실수록 아이와 나는 20대, 30대가 되었을 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뭐 기도 제목이나 비전이나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지금 얘기하시면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사일 때는 교실에서 뭐 30명, 40명 아이들을 만나고 하루에 수백 명을 만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상담실에서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야 되니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는 부분을 보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공부하게 하셨고 나누어 주신 지혜를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오실 분 한 분 한 분을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아는 방법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그분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사 때와 또 다른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녁에 사무실을 나올 때 사무실에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감동이 밀려올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그 부분을 하루하루 느끼면서 살아가고, 제가 많은 분들은 못하지만 저에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20살에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청년 여호수아에 제가 매력에 빠져가지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 저희 집 가훈이거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가정에, 저희 가정의 가훈처럼 저희 가정의 자녀들이 저희들 믿음이 1대고 또 믿음이 2대, 믿음이 3대, 믿음이 대대로 조금 전수되는 이런 부분이 되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그 위로하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 상당히 성경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강의를 다닐 때에 특히 이제 두 군데가 마음에 제가 참 많이 좀 찡하게 좀 와닿습니다. 저도 교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어린 자녀들을 이제 키우는 부모들이 많은 학교에 가서 그분들하고 만났을 때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한국에서 자녀 교육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한 번이 듣는 것만 하더라도 저렇게 해도 괜찮네 하는 부분의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 이제 학교에 앞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학교에도 강의 가는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할 때에 참 마음이 참 찡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특히 믿음의 가정들, 특히 교회가 이 부분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이제 부족하지만은 조그마한 은혜를 또 위로를 좀 나눠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말씀 오늘 듣고 나니까 두 분을 좀 일찍 뵐 걸.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부모는 자녀에게 뭘 해줄 때 자녀가 진짜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해주려고 한다 그랬는데, 제가 그런 부모가 아니었나 그런 반성이 들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몸으로 딱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우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아이들이 말해줄 때까지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잘 들어주는 네. 그런 엄마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